성폭행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박유천 씨 측이 첫 고소 여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정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맞고소에 들어갔어요. 박유천 씨 측이 어떤 내용이었죠? 예,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공갈과 무고의 혐의로 이제 맞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 A 여성이 처음에 이제 그 신고한 A 여성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 목적의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처음에 10억 원을 요구를 했고 5억 원을 이른바 좀 깎아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이 A 양 그리고 A 양이 남자친구 또 사촌 오빠로 알려진 이 3인에 대해서 공범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맞고소를 한 것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제 돈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겁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의 그 성폭행 사실이 허위다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거들었던 사람이 뭐 조직폭력배 아니냐 이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폭행 당한 사람 있는데 돈 달라고 하고 깎아주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뒤에서 이른바 조직폭력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다른 뭐 이슈로 지금 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그 A 양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칭 조직폭력배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이른바 그 조폭 관리 대상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 조직 이제 폭력배이고 이 A 양이 이 조직폭력배의 상당 부분 이제 그 비호를 이제 받는 상태에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A 양이 고소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 조직 폭력배로 자칭 그 황 씨는 그러면 돈을 이 A 양이 가로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이 A 양 측을 다시 이제 겁을 주는 이와 같은 형국으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지금 박유천 씨의 또 측에서는 이른바 과거에 그 유명한 조폭의 한 부분으로 알려졌던 분이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폭과 조폭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조금 진전된 이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뭐 뒷얘기들이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10억을 요구했던 단 10원을 줬던 뭐 돈을 주면 이건 또 성매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만 돈을 줬다고도 안 할 것이고 돈을 받았다고도 또 안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성매매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기 전에 만나서 먼저 합의를 시도한 거기 때문에 그때 설사 돈을 줬다고 해도 얘가 성매매랑 연결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합의금과 또 성매매는 또 다르군요. 성매매는 이제 성관계 대가로 주는 거고 이것은 내가 고소를 안 하는 대신에 합의금을 달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공갈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걸 원해서 오히려 그냥 합의금을 받고 종료하시려는 분도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왜 공갈죄나 무고죄가 같이 연결되냐면 처음에 이 여성이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다가 사실 성폭행이 가장 중요한 점은 강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인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성폭력이 아니네 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강제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무고죄로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허위사실, 그러니까 성폭력이 없었는데도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줬고 이러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했고 실제로 고소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박유천 측에서는 무고죄와 공갈죄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죠. 이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따질 때는 강제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제 저희 YTN 취재 결과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못 나가게 막았고 그리고 어깨를 눌렀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결국 유형 무형력의 행사 그것이 이제 그 폭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성폭행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또는 다른 구체적인 이제 증거가 있느냐 여부 그리고 이 진술을 얼만큼 이제 그 판사가 이제 믿어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그건 말뿐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이제 그 피해자가 1인이 아니고 4인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행의 방법이 일치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예.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어도 사실은 그 유죄 혐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판사가 얼만큼 그 증거들에 대해서 정황 증거에 대해서 증명력을 인정해 주느냐 이 여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박유천 씨가 만약에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 여성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하면 화장실 가서 둘이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소가 일치한다는 거는 성폭행 여부를 따지는 가장 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4명 모두 다 화장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4명의 피해자가 진술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것만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한 시점도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좀 시간이 다 흘러서 지금 고소가 됐고 일제히 고소가 됐다라는 점, 뭐 그런 점 외에도 과연 또 이제 일부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피해를 주장하는 날짜와 그 날짜에 이 박유천 씨가 국내에 없었다 뭐 이런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라면서 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피해자 진술이 또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는 또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또 날짜가 다르다 이렇다면은 이건 또 굉장히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그런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굉장히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유천 씨가 뭐 이제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DNA와 관련돼서 국가수 결과가 그 DNA가 그 남성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남성이 그 박유천 씨가 이제 맞느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박윤철 씨를 이제 불러서 뭐 구강세피 등을 채출해서 DNA 조사를 DNA 그 비교를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매매인가의 그 여부와 그 관련돼서도 이 업소의 그 장부 등을 그 파악을 해서 과연 술이 술값이 얼마였고 그날 비용이 얼마였고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합의라고 하더라도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것에 의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또 성매매 관련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돼서는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적 비행이 그 이른바 그 유흥가와 그 조폭의 연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그 성폭행 수사 요원 등 12명을 통해서 이런 그 주변 것까지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